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이들 엘레멘터리 스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론토에 사니까 토론토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이들 엘레멘터리 스쿨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는 시간은 보통 한 8시 반에서 한 3시 반, 뭐, 이 정도 사이인데, 엄마들은 보통 일을 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9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8시에는, 아이를 어디다 데려다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퇴근을 5시에 하면, 뭐, 거기 아이를 픽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뭐 한 6시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데이케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엘레멘터리 스쿨을 결정을 하실 적에는 데이케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케어를 봤을 때 시간이 보면 7시부터 6시까지 대부분이 하는데 토론토는 그래요.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나면 데이케어를 갈 수 있고 데이케어에서 학교를 아이를 보내고 이런 관리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케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데이케어가 싸진 않죠. 모르겠어요. 다른 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토론토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저희 아이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벌써 꽤 이제 큰아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큰아이가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작은아이까지 생각을 해보면 큰아이 같은 경우는 한 500불, 한 달에 500불 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둘째 아이를 키울 적에는, 제가 생각해 한 달에 한 1200불을 줬었던 것 같아요. 데이케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케어가 참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1살도 안 됐을 때부터 이제 학교하고 데이케어하고의 그 관계를 잘 선택을 해서 이제 왜냐하면 데이케어에서 학교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떤 학교를 아이를 보낼까를 결정을 하는 거를 아이가 1살인가 2살인가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픈하우스를 진짜로 여러 군데를 가서 학교를 정하고 데이케어를 정하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데이케어가 그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데이케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학교 안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 건물을 빌려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킹더가든 토론토 같은 경우는 all day입니다. 지금 현재 보통 한 아이들이 8시 반에 가서 3시 반 이렇게까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half day였고 그렇지만 all day 애들이 8시부터 뭐 3시까지 있어도 그 엄마들 일하는 시간하고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딱 시간이 나오죠. 아이들은 요 시간에 가 있는데 엄마들 일하는 시간은 보통 출퇴근 시간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7시 뭐 6시까지. 그래서 데이케어가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케어가 학교 안에 있지 않으면 바깥에 있는 경우 있어요. 바깥에 있는 경우는 아이들을 스쿨버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을 픽업하고 드롭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데이케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토론토 같은 경우는 캐톨릭 스쿨 보드가 있고 토론토 디스트릭트 스쿨 보드가 있죠. 이거는 퍼블릭이에요. 퍼블릭, 캐톨릭.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토론토 캐톨릭 스쿨 보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주니어 킹더가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레이드 8까지 같은 학교에 쭉 있습니다. 근데 TDSB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킹더가든 시작을 해서 중학교를 거쳐요. 그래서 7, 8학년, 6, 7, 8학년을 갖다가 그 미들스쿨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가장 크고 캐톨릭 스쿨 보드는 아이들이 유니폼을 입는다는 거, 교복 입고 다니죠, 아이들이. 그렇지만 토론토 디스트릭트 스쿨 보드는 아이들이 유니폼을 안 입고 다닙니다. 근데 이제 유니폼 하면 이거 비싸서 어떻게 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제
그 엘레멘터리 스쿨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그 아이들이 하얀 색깔 옷도리에다가 곤색 바지만 입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올드 네이비라든가 갭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그 학교 9월 달에 시작을 할 때 보면 그거 전문적 용으로 나와요. 뭐 티셔츠 한 장에 10불, 뭐 바지 20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상의 뭐 5개, 바지 5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일주일을 똑같은 걸 쭉 입힙니다. 뭐 아침에 무슨 뭐 패션에 대해서 애들이 뭐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프로그램이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아이들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캐나다는 아주 월등한 애부터 아주 바보 같은 애들까지 다 accommodate를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요.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영재야. 뭐 영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gifted 같은 경우는 이게 한 grade 3 정도의 이제 아이들을 그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4학년인가 이때부터 아이들을 그쪽 프로그램으로 보내요. 저희 아이도 작은 아이도 gifted 프로그램에 가서 시험을 봐라 해가지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재량에 따라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grade 3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 부모들을 따로 불러요. gifted 한 애들인 것 같다. 가서 시험을 보고 이게 되면 평상시에는 우리 학교에 있지만 그 프로그램을 하러 얘가 일주일에 뭐 한두 번을 이 학교를 가야 된다든가. 근데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gifted 프로그램을 하려면 엄마가 진짜 정성을 다해야 돼요. 어느 날은 뭐 원래 있던 학교를 가야 되고 그 프로그램이 있는 날은 그 학교를 가야 됩니다. 뭐 보통 뭐 어떨 때는 아침에 원래 있던 학교로 가야 되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이 gifted 프로그램에 있는 학교를 가서 gifted 프로그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자기네 학교로 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일을 하기 때문에 애를 갖다가 중간에 아이를 픽업을 해가지고 여기다 데려다 주고 저기다 데려다 주고 뭐 이럴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gifted 프로그램 그 시험 보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말았는데 어쨌든 엄마가 시간이 되고 아이가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뭐 gifted 프로그램 보내셔도 괜찮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French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죠. FSL이라고 그러는데 FSL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냐면 French Language as Second Language. 여기서는 French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French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캐나다를 저 같은 경우 살다 보니까 미팅을 몬트리올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많이 느꼈죠. 이 나라가 프렌치가 진짜 중요하구나. 이제 프렌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캐톨릭 스쿨보다하고 퍼블릭 스쿨하고 조금 부르는 게 조금 다르죠. 여기서는 이제 프렌치 이머전이라고 그러고 extended French. 그래서 여기서 보면 elementary, 그 다음에 secondary. 이거는 secondary는 high school이라는 뜻이고 elementary school에서 여기서 보시면 자, 퍼블릭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core French도 있지만 core French라고 나오죠. core 하면은 아주 중요한 것 같지만 이거는 어떤 식으로 배우는 거냐 그냥 French를 한 과목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영어를 한 과목으로 들었듯이 이제 그런 개념이고 여기서 보면은 intensive French 프로그램 있죠. 그 다음에 이제 early French 여기서 보시면 그 early French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kindergarten begins in senior kindergarten 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French immersion이 여기 Catholic도 어떻게 되냐면 그 senior kindergarten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extended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middle French immersion이라고 그랬어요. begins grade 4. 여기서도 보시면 캐톨릭도 grade 3인가 4부터 시작을 여기서도 4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제 친구 같은 경우 미시사가 사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grade 1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모드마다
스쿨 보드마다 조금 다르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하는 게 다르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를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부른다. 이게 조금씩 다르죠? 자, 다음은 이제 뭐를 설명을 드릴 거냐면 이제 아트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들이 서포트를 하는데 보통 이 아트 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그 레이팅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이제 캐나다에서 아이들을 그 예술을 시킨다는 거는 이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애들을 레슨을 시켜야 되니까. 마이클 콰이어라는 그 스쿨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레이드 3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레이드 12까지 아이들 대부분들이 무슨 마이클 콰이어가 무슨 프라이빗 스쿨로 알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토론토 디스트릭트 스쿨보드에서 캐톨릭 스쿨보드에서 운영을 하는 학교고 그렇지만 이 학교를 가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돈이 조금 들어가긴 들어가요. 오디션을 보고 들어갑니다. 대부분들이 주로 음악이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 같은 경우 뭐 성가대에서 노래를 하고 뭐 이런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이렇게 토론토에서. 남자 아이들만 되고 그거에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스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죠. 4학년에서 8학년, 그 다음에 여기서는 6학년에서 8학년 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뮤직, 드라마, 댄스, 뭐 디지털, 비주얼 아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니드 에듀케이션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ADHD라든가 아니면 아이가 blind라든가 뭐 hearing impair 뭐 이런 경우 있죠. 아이가 귀를 못 듣고 보지 못하고 이런 아이들을 그 한국에서는 뭐 학교를 따로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아이들을. 근데 캐나다에서는 그 클래스에다 놓고 같은 일반 클래스에서 놓고 teachers EA라고 그래. educational assistance인가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 보조해주는 선생님이 들어와요. 그 아이 옆에서 도와줘요. ADHD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스페셜 니드가 필요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ESL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뭐 이렇게 왔을 때 ESL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있어요. 보통 학교들이 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를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초등학교보다 진짜 중요한 건 데이케어를 먼저 설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게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 고등학교를 갔으면 좋겠다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엘레멘터리 스쿨 결정하고 엘레멘터리 스쿨 결정한 다음에 이제 데이케어까지 이제 설정을 하는 저는 이제 프로그램 첫째 아이에서 배운 거가 있기 때문에 둘째 아이부터는 저는 고등학교부터 리서치 해가지고 저는 데이케어까지 이제 아이를 그 쫙 프로그램을 짜놨었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아이가 지금 현재 가고 있는데 뭐 변형수는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완전히 100% 저는 아이를 뭐 예술 학교를 보낼 생각은 없었는데 자기가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 와가지고 막판에 이제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디서 정보를 얻느냐. 물론 뭐 한국인 엄마들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보를 교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들이 그 오픈하우스들이 여기는 그 노벰버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픈하우스 인포메이션을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나서 그 아이가 1살도 안 됐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픈하우스를 진짜 많이 갔어요. 우리 동네, 뭐 딴 동네, 뭐 이래가지고 오픈하우스들이 여기는 악토버부터 시작을 하네요. 악토버부터 시작을 하는 학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쿨보드에 들어가서 그 인포메이션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 오픈하우스가 언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시고 여러 군데를 한번 가보세요. 그게 저는 이제 물론 그 프레이저 인스티튜트에서 보면 스쿨 랭킹을 주지만 진짜로 그 학교 오픈하우스를 갔을 때 그 느낌이 있어요.
우선 부모들이 어떤 부모들이 모여 있는지 이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동네 분위기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종이 진짜 여러 인종이 많이 섞여 있는 데를 가고 싶지 무슨 중국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 학교, 한국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 학교, 아니면은 뭐 흑인들 막 우르르 가는 학교, 막 이런 그런 느낌 있죠. 저는 그런 느낌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다 이 캐나다가 다 섞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저기 하고, 그리고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그 다른 부모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좀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잘 보시고 그거를 알 수 있는 데가 오픈하우스예요. 그러니까 오픈하우스 날짜를 찾아서 여러분들 그 디스트릭트 스쿨보드가 어딘지를 찾아서 그 오픈하우스 가는 거 진짜 추천합니다. 자, 긴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은 이제 하이스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